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최신 반기 보고서하고 또 흥미로운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요즘 진짜 뜨거운 AI랑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하고 맞물려서 뭔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뭐고 또 최근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AI, HBM, 이런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정말 이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뭐랄까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제공된 자료들로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자, 그럼 일단 ENF 테크놀로지,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볼까요? 2000년에 세워졌고 2009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네요. 네, 그렇죠. 주력 사업은 역시 반도체 칩 만들 때 또 디스플레이 패널 만들 때 쓰는 그런 특수 화학 소재, 이걸 프로세스 케미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만들고 파는 회사입니다. 네, 그 프로세스 케미컬이라는 게 사실 종류가 꽤 다양해요. 아, 그런가요? 본사는 용인에 있고 생산은 울산, 아산, 천안, 그리고 해외에도 있네요. 중국 광저우하고 미국 텍사스 카일. 네, 맞습니다. 그 프로세스 케미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그 식가계, 에천트라고 하죠. 그리고 웨이퍼, 닦아내는 신너나 박리액, 스트리퍼 이런 것들의 핵심입니다. 매출 비중도 제일 크고요. 아, 식가객, 신너, 박리액, 이게 메인이군요. 이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CMP 슬러리라고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연마하는 데 쓰는 거. 그것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제품군이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비전도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스마트 케미컬 프로바이더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고요. 뭐 주요 고객사는 역시 삼성전자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이니까. 자, 그럼 제일 궁금한 최근 실적을 한번 보죠.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와, 정말 드라마틱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2023년에는 연결 기준으로 순손실까지 기록했던데 2024년부터 V자 반등을 하더니 특히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반기 보고서 보니까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449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 225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2배, 99.4%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거의 더블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 좋아질 수가 있죠? 비결이 뭘까요? 정말 인상적인 반등인데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변화가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 분석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제품 믹스 개선이에요. 제품 믹스 개선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은 디스플레이 쪽 소재 매출 비중이 꽤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반도체, 특히 HBM 공정에 꼭 필요한 그런 고부가 가치 신너나 스트리퍼 같은 제품 매출이 확 늘고 있어요. 아, 비싸고 마진 많이 남는 제품 위주로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전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13.6%, 상반기 전체로는 14.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화학 소재 기업치고는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14%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원가 구조 혁신입니다. 이것도 투자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식가객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인 고순도 불산, HF라고 하죠. 이걸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불산을 자체 생산한다고요? 원래는 샀었었나요? 네, 이전에는 외부에서 사왔는데 이걸 내재화하면 원가 경쟁력에서 엄청 유리해지죠. 원재료 값도 아끼고 요즘처럼 공급망 불안할 때 외부 영향도 덜 받게 되고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럼 비싼 제품 많이 팔고 만드는 비용은 줄이고 이익이 안 늘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들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역시 AI와 HBM 시장,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네, 요즘 모든 산업의 화두죠. HBM이 D램 여러 개 쌓아 올리는 거라 투자 분석 보고서 보니까 기존 D램보다 공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빌딩 짓는 것처럼. 맞아요. 아주 정밀하게 쌓아야 해서 조금만 잘못돼도 전체가 불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재 가격 좀 비싸도 확실한 품질, 안정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ENF 테크놀로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HBM 공정은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ENF는 이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마진 신어, 스트리퍼 공급을 늘리면서 HBM 시장 성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반기 보고서랑 투자 분석 보고서 둘 다 강조하는 건데 ENF가 국내 최초로 HBM 공정용 TI 식가객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TI 식가격이요? 네. TI? 그게 뭔가요? 네, TI는 티타늄 원소기호인데요. HBM 같은 고성능 칩에는 기존에 안 쓰던 티타늄 같은 새로운 금속 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 티타늄? 근데 이 티타늄이 꽤 안정적인 금속이라 깎아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ENF가 이 어려운 티타늄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가객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고 양산까지 했다는 거죠. 기술 장벽이 꽤 높은 분야예요. 와, 국내 최초 티타늄 식가격이라. 그럼 이게 그냥 신제품 하나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분석 보고서 표현을 빌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ENF가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는 약간 빠른 추종자, 패스트 팔로워 역할이었다면요. 이제는 HBM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 단계부터 고객사랑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핵심 개발 파트너, 키 디벨롭먼트 파트너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로 격상된다고요? 네, 이건 엄청난 차이죠. 개발 초기부터 같이 하면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술 기여도가 높으니까 가격 협상력도 세지고 마진도 더 확보할 수 있고요.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기술 동맹이 되는 거죠. 기술 파트너로 변신이라,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HBM이 단기 성장을 이끈다면 두 번째 성장 동력, 미국 시장은 좀 더 긴 그림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미국에 있다고 봐야죠. 반기 보고서 보니까 이미 텍사스 오스틴 근처 카일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고 투자 분석 보고서에선 미국 매출 비중이 벌써 30%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미 비중이 꽤 높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오스틴 근처에 공장을 또 짓고 있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미국에 집중하는 걸까요? 네, 미국 시장은 ENF의 구조적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어마어마한 돈 170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차세대 반도체 공장 테일러 팹을 짓고 있잖아요. 아, 그 테일러 팹.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칩스 액트, 그 반도체 지원법하고 맞물려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려는 큰 그림의 일부거든요. 지정학적인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생산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공급망도 최대한 미국 안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현지화가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텍사스에 이미 공장에 있는 ENF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 분석 보고서도 ENF가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현지화된 공급망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걸로 예상되는 게 한 2027년쯤인데 그때부터 미국 법인 실적이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하면 이건 단기적인 반도체 경기랑 상관없이 회사를 쭉 성장시킬 수 있는 제2의 성장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2의 성장 파동. 네, 심지어 어떤 분석가들은 이걸 지정학적 해자, 지오폴리티컬 모트를 확보하는 거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정부 정책 덕분에 생기는 강력한 경쟁 우위라는 거죠. 지정학적 해자. 와, 표현이 강력하네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까지 등에 업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이면 당연히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물론이죠. 투자 분석 보고서 보니까 국내 기업 중에는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을 주요 경쟁사로 꼽던데요. 솔브레인은 식가객 쪽 전통 강자고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로 유명한 회사고요. 맞습니다. 두 회사 다 기술력 있는 강자들이죠. 하지만 ENF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어요. 오, 어떤 점들이죠? 첫째는 점유율 상승 여력입니다. 예를 들어 솔브레인은 식가객 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높은 점유율,
보고서 추정치로는 거의 85%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숙 단계에 들어선 플레저예요.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반면에 ENF는 최근 몇 년간 특히 SK 하이닉스 쪽 점유율을 50% 수준까지 확 끌어올렸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용 신소재 같은 걸로 점유율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 그렇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HBM 같은 첨단 공정이 늘어나는 거에 더해서 점유율까지 뺏어올 수 있다. 이건 세 번째 순풍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순풍.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또 다른 차별점은요? 둘째는 집중이에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을 좀 넓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것도 나름의 전략이겠지만 ENF는 반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프로세스 케미칼이라는 자기들의 핵심 사업, 본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한 우물을 파고 있다. 네. 특히 HBM처럼 기술 변화가 엄청 빠르고 고객사 요구 수준이 까다로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이렇게 집중하는 게 기술 우위를 지키고 고객 요구에 빨리 대응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리엠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까 HBM 얘기랑 연결되는데 ENF는 HBM 공정에 필요한 시가객, 특히 그 TI 시가객 있죠? 그리고 고성능 신너, 스트리퍼 이런 다양한 제품을 다 갖고 있어요. 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걸 묶어서 토탈 솔루션 형태로 제안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랑 거래하는 것보다 믿을 만한 파트너 한 곳에서 다양한 걸 안정적으로 받는 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사 내에서 입지가 더 강해지겠죠. 점유율 상승 여력, 핵심 사업 집중, 토탈 솔루션 제공. 확실히 경쟁사 대비 강점이 있어 보이네요. 네,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투자 분석 보고서에서는 ENF의 가치 평가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산 가치 중심의 PBR로 봤다면 이제는 미래 이익 중심의 PER로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이익의 질과 안정성이 달라졌다는 판단인 거죠. HBM AI 소재와 원가 개선 덕분에 이익 안정성이 높아졌으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경기 따라 출렁이는 시클리컬 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 보고서 목표 주가도 55,000원 제시됐던데 뭐 저희가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청취자님께 분석가 시각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의 체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고서에서도 위험 요인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도 봐야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피할 수 없는 반도체 경기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AI 투자가 뜨겁대 해도 이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AI 투자가 좀 주춤하거나 메모리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꺾이면 당연히 실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 성장을 말해도 단기 사이클 영향은 무시 못한다. 네, 그건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둘째는 높은 특정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안정적이긴 한데 반대로 이 두 회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다른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아까 말한 핵심 파트너 관계가 이걸 좀 완화해 줄 수는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셋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불사는 내재화해서 좀 낮다고 해도 다른 화학 원료들 국제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이 불안해지면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원가 관리가 계속 중요하겠군요. 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확실히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오늘 ENF 테크놀로지 벤기 보고서랑 투자 분석 보고서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기 타는 화학회사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AI, HBM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날개를 달고 구조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분석해서 ENF가 HBM 시장에서 단순 공급사를 넘어서 핵심 개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만약에 이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이 회사가 그냥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개발하는 걸 넘어서 아예 미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이나 공정 개발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정도까지요? 네.
청취자께서는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기술적 해자, 그 모트가 지금의 제품 공급 능력을 넘어서 미래 기술 생태계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다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